일단 전반적인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구간 분할, 이산화, 뭐 비닝, 뭐 비슷한 말이죠 다. 그래서 먼저 이 코드, 요 셀의 코드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셀 코드 보시면 일단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그냥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y를 먼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예측을 해서 걔 그림 한번 그리고요. 그다음에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있죠? 트리 계열 알고 있죠? 회기의 대표적인 가장 간단한 애, 트리 계열의 가장 간단한 애, 두 개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걔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요 그림. 지금 검은 점들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검은 점들이 실제 데이터고, 요 파란 선 쭉 그은에 있죠. 얘가 우리가 회기식으로 예측한 회기선이에요. 결국에 이 회기선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X값을 주면 그 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Y값으로 예측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런 애들, 까만 점이 선 위에 있죠, 지금. 이런 애들은 아마 이 값을 X값으로 주면 실제 우리가 예측한 Y값은 이 파란 선 위에 있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까만 점이니까 같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잘 맞춘 아이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실제 만약에 뭐 데이터가 마이너스 0.5쯤 됐다. X가. 그러면 예측을 해보면 쭉 따라 올라가면 파란 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실제 값은 이렇게 가보면 한 0쯤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값은 마이너스 1.5잖아요. 까만 점이 실제 값이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까만 점이 저 선 위에 있으면 잘하는 애고, 파란 선하고 까만 점이 많이 차이가 나면, 이 세로로 많이 차이가 나면 잘 못하는 애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선이 결정트리로 예측한 아이입니다. 결정트리의 선은 기본적으로 선긋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선 긋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예측한 값들을 가지고 선을 그어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선을 찾지 않습니다. 결정트리는.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선을 그어 보면 요와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겁니다. 결정 경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회기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벌써 회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까만 점하고 파란 선이 가까울까, 그 높낮이로 봤을 때 파란 선이 가까울까, 빨간 선이, 이 주황색 선이 가까울까 보면 확실히 주황색이 가깝습니다. 이런 애들도 파란 선하고는 굉장히 많이 높이가 떨어져 있지만 주황색 선하고는 높이가 거의 많이 안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트리 계열 애들이 잘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트리 계열을 쓰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트리 계열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일반화가 잘 안 돼요. 너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가 똑 들어왔을 때 걔를 잘 못 맞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너무 핏이 잘 맞아. 이거에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가 잘 안 돼서 트리 계열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트리 계열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화가 잘 안 된다. 이거를 머신러닝 용어로 얘기하면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다. 오버피팅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버피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내 데이터에는 잘 맞는데 새로운 데이터, 학습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나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 넣으면 잘 안 맞는다. 이게 오버피팅이죠. 언더피팅은 아예 학습도 잘 안 된 거고. 이런 그림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맨땅에 그냥 한 거고 이걸 저희가 구간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구간 분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이킨론의 패키지가 있어요. K빈 디스크리타이저. 네, 어렵습니다. 디스크리트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디스크리타이저. 그다음에 K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 그래서 몇 개로 분할할 거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 K빈 스크리타이저를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K빈 스크리타이저에다가 내가 빈을 10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트라티지는 유니폼으로 해주세요. 유니폼이냐 균일하게 끊어달라는 얘기예요. 균일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몰려 있으면 좀 세분하게 끊고 데이터가 디폴트는 그냥 균일하게 디폴트는 이렇게 균일하게 딱딱 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 많이 몰려 있어. 여기는 거의 듬성듬성 있어.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는 세분해서 끊고 여기는 크게 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다. 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유니폼 균일하게 딱 범위 정해서 끊겠다. 그래서 균일하게 끊을 거고 10개로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똑같죠. KB라는 거 만들고 KB fit, X로 fit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KB로 트랜스폼, 규칙을 찾았으면 X를 실제로 트랜스폼을 하면 되죠. 그게 X빔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밀집행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밀집행렬, 우리가 흔히 데이터를 뽑으면 원합 인코딩에서 가장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를 뽑으면 이렇게 뽑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TV 뭐 이렇게 있으면 얘만 1, 나머지는 0. 얘만 1, 나머지는 0. 데이터가 이렇게 뽑히다 보니까 어레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메모리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0. 대부분 다 0. 그리고 한 놈만 1. 대부분 다 0. 한 놈만 1. 이러니까 너무 낭비가 심한 거예요.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첫 번째만 1이야. 1번만 1이야. 그 다음에 뭐 10번째만 1이야. 뭐 3번째만 1이야. 이렇게 저장하면 메모리가 거의 안 들잖아요. 이렇게 저장하려면 0 저장한 공간을 메모리를 다 잡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저장하면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밀집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덴스하게. 이거를 이제 스파스한 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어레이는 이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저장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너무 메모리 낭비가 심하니까 사이킨론에서 밀집행렬로 대부분 기본으로 처리를 합니다. 밀집행렬. 그런데 우리가 머신러닝에 넣으려면 밀집행렬이면 잘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이러려면 실제 그냥 원본 데이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많이 보실 거예요. 투어레이, 투어레이, 엑스빈. 엑스빈은 뭐냐면 이 사이킨넌 패키지가 우리한테 리턴해준 값이에요. 근데 얘는 리턴할 때 그냥 밀집행렬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투어레이를 이용해서 실제 용어가 좀 잘못됐죠, 제가. 희소행렬, 밀집행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밀집이고 희소행렬을 밀집행렬로 변환해서 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일단 헷갈리는 거는 이제 변명이 아니라 별로 안 중요하다는 개념만 알면 돼요. 메모리를 줄여서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그렇지 대부분 여기 점점점 있잖아요. 대부분 다 0이죠. 대부분 다 0.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저장하면 메모리가 너무 낭비되니까 이렇게 희소행렬로 저장해서 세 번째만 1이야, 네 번째만 1이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쓸 때만 잠깐 이렇게 어레이로 변환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사이킨런은 그냥 밀집행렬도 잘 받아주죠. 희소행렬도.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인코드 방법이 원핫 댄스 이렇게 돼 있네요. 원핫 댄스. 그러면 이렇게 리턴 값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같죠? 리턴 값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B를 만들고 X를 핏한 다음에 실제 KB를 X로 반환했죠. 그리고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하고 X 언더바 빈 를 찍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반환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걸 찍고 이거 밀집행렬로 반환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거를 원본대로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00001, 0000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장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째만 1이야, 10번째만 1이야, 뭐 3번째만 1이야, 뭐 이런 식의 규칙. 근데 희소행렬도 되게 그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 규칙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것만 알지면. 근데 얘는 지금 보면 바로 KB인들 찍어봤더니 바로 이런 밀집행렬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애초에 모델을 만들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야. 그렇게 해달라고. 준 거죠. 그래서 나는 메모리 엄청나게 큰 건 아니니까 그냥 낭비하는 채로 쓸게.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학습하고 트랜스폼하면 X빈이 나왔죠. 실제로 요거는 구간별로 나눈 아이죠. 구간별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좀 데이터를 좀 헷갈리는구나. 저만 헷갈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실제로 헷갈린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X1 지금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X빈 어떻게 바꿨을까? 어떻게 바꿨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이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나이. 그래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뭐 7살, 뭐 11살, 21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가 21살, 22살, 17살, 뭐 33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바꾸면 실제 얘는 우리가 규칙을 줄 때 쉽게 하기 위해서 10대 얘는 0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1살이니까 2, 22살 2, 17이니까 1, 33이니까 3, 뭐 7셈은 0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비닝을 했다는 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수치형이었는데 0부터 뭐 90세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0부터 9까지. 100세 이상은 일단 없다고. 100세 이상은 그냥 9라고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원래 22, 23, 17, 14, 이렇게 뭐 71 이렇게 있었는데 7 이렇게 있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2, 2, 1, 3, 0 이게 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쓴다 그랬죠? 대부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애들은 레이블 인코딩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원하드 인코딩으로 하니까 원하드 인코딩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x의 0, x의 1, x의 2, x의 9까지. 그리고 얘는 2니까 2만 1 나머지 0. 이렇게. 얘는 1이니까 얘는 2, 얘는 1이니까 얘만 1 나머지 0. 얘는 0이니까 여기만 1 나머지 0. 전부 0, 0, 0, 0, 0, 0. 결국 데이터가 이렇게 뽑힌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원래 숫자형이었는데 원래는 0, 1, 2, 3, 4, 9로 뽑다가 이거는 레이블링 코딩인데 이렇게 잘 안 쓴다 그랬죠? 우리 원화수를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는 두 번째만 1이야, 두 번째만 1이야, 첫 번째만 1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걸 희소행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일반 배열은 그냥 밀집, 뭐 그냥 배열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수치형 데이터였는데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은 범주형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게 메모리 낭비 때문에 희소행렬로 바꿔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인코딩은 원하드 댄스 이렇게 줬잖아요. 댄스라고 줬기 때문에 희소행렬로 안 바꿔주고 그냥 원래 우리가 쓰는 행렬로 바로 리턴을 해준다. 그래서 X빈들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2차원짜리 01, 000001, 00001, 2차원짜리 어레이를 우리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 KB 안에는, KB는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죠. 엣지, 경계값, 어디를 경계값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죠. X 찍어보면 이렇게 숫자가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그다음에 바뀐 데이터. 지금 땡땡 11거는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찍겠다는 얘기예요. 10개. 10개가 숫자가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던 게 원하드 코딩으로 이렇게 쭉 바뀌었다. 10개. 10줄이죠. 지금 10줄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아까 제가 칠판에 그린 거하고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바꿔놓고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이거 해보려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서.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코드 보면 KB를 일단 먼저 바꿔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XB를 넣었죠. X 대신에. 네. 그 다음에 결정 트리에서는 라인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림만 그렸고 핏할 때 XB 넣었습니다. 원하드 인코딩으로 한 걸 지금 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다. 자, 이 세로에 있는 파란 선이 뭐냐면 이 파란 선, 세로에 있는 파란 선이 우리가 빈 쪼갠 라인이에요. 요거 별로 쪼갰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이렇게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개놓고 지금 구간 결정 트리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예측한 그 선이죠? 이게 겹쳐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결정 트리 한번 지우고 볼게요. 자, 요게 결정 트리랑 지금 겹쳐서 그런데 요게 지금 이 가로선 짝짝 그어진 거 있죠? 가로선 짝짝 그어진 이게 우리가 회기선으로 예측한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는 이렇게 사선이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예측한 거야. 자, 이 특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구간별로 예측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구간별로 예측을 다르게 했다. 요 구간은 요렇게 예측했고 요 구간은 요렇게 예측했고 요 구간은 요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보면 이 파란 선이 지금 수평선이잖아요. 수평선. 그래서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회기식은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 데이터의 평균을 x는 우리가 들어가는 값이고 여기 y 값을 예측하는 값이에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y 값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예측하는 거예요. x가 뭐든지 간에 그래서 0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1이든지 간에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도 너 여기지 실제 값은 예를 들어서 뭐 5로 예측해. 그 다음에 0이야? 그래도 너 여기지? 그래도 5로 예측해. 1이야? 그래도 5로 예측해. 이 선의 의미는 뭐냐면 x가 무엇이든 간에 y는 5로 예측하겠어. 이겁니다. 이게 의외로 근데 가끔 맞아요. 네, 이게 평균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알고리즘은 좀 그렇잖아요. 쓰기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 거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막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구간을 쪼개. 그래서 알고리즘을 10개의 구간이면 알고리즘이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다른 회기선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복잡한 회기선이 아니라 그냥 평균을 예측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 구간은 요걸로, 요 구간은 요걸로, 요 구간은 요걸로, 요 구간은 요걸로, 요 구간은 요걸로 이렇게 각 구간마다 평행한 직선으로 예측하겠다는 거죠. 구간을 안 나누면 요렇게 예측. 구간을 안 나누면. 만약에 여기서 회기선을 쓰면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그냥 평균으로 예측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구간 내에서는 수평선을 쓴 거예요. 구간 내에서. 이따가 이따가 이것도 볼 거예요. 구간 내에서 이렇게 회기선을 쓰는 것도 볼 거예요. 구간 내에서 회기선을 쓰는. 조금 더 정확하겠죠. 조금 더. 네. 이거는 일단 그래도 구간 내에서 수평선을 썼지만 구간 내에서 따로따로 하면 꽤 정확하다. 아까 결정 트리하고 비슷해졌잖아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대각선 파란 선보다는 이 결정 트리가 그래도 좀 더 정확하다. 오버피팅 배제하고. 근데 회기선으로 결정 트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죠. 뭐만 조작해서. 우리 알고리즘 바꿨어요? 아니, 구간만 나눠서 구간별로 다르게 했죠. 구간별로 다르게.
그러면 알고리즘 넣을 때 뭘 넣나 한번. 자, 리니어 리그레션에 필수의 x, b는 그냥 넣었어요. 뭐 구간별로 우리 뭐 했어요 지금? 구간별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알고리즘에 넣어줬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한번 볼게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의 식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썼어요. 절편? 일단 절편 빼고 할게요. 너무 수식이 많아서. 우리는 2회기식 하나 쓴 거예요. 뭐 구간이고 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만약 여기에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바꿨다면 X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바꿔서 알고리즘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면 파란 선이 되는 거고 디시전 트리를 쓰면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알고리즘을 안 바꿨어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썼어요. 이걸 썼어요. 이거. y 이꼴 wx1 이거 하나 썼어요. 근데 왜 저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X에 있어요.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X1부터 X까지 만든 거하고 똑같죠. 지금. X1부터. 왜냐면 원하는 코딩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얘만 1, 나머진 다 0. 얘만 1, 나머진 다 0. 이런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얘만 1, 나머지는 다 0. 알고리즘 안 바꿔. 자, 그럼 이걸 리니어 리그레션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면 y 이꼴 x가 한 개가 아니라 x가 10개가 됐죠? 그럼 조금 깨끗하게 써볼게요. w1의 x1 더하기 w2의 x2 더하기 w3 해서 w10의 x10까지. 이렇게 됐죠. 이 식으로 바뀐 거죠. 이 식이 이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냥 데이터만 많아진 거예요. x가 원래 하나였는데 원하드 코딩으로 뽑았기 때문에 x가 10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리그레션식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 행 한 행 넣어볼게요. 얘 넣어보고 얘 넣어보고 얘 넣어볼게요. 첫 번째 행만 넣어볼게요. 첫 번째 행 어떻게 돼요? W1에 X1이 1이잖아요. 그럼 X1이 1이니까 곱하나 많아져? 그럼 W1만 남죠. 그 다음에 더하기 W2의 X2. X2 몇이에요? 0. X3 몇이에요? 0. X4 뭐예요? 0. 싹 다 0이잖아요. 그럼 뒤에가 다 0이에요. 그럼 다 날라가죠. 그러면 요거만 남아요. W1만. 자, 두 번째 행 넣어볼게요. 두 번째 행. 두 번째 행은 X2만 1이에요. 얘만 1이죠. 나머지 싹 다요. 그럼 뭐만 남아요? W2만 남아요. 세 번째 행은 X10만 1이잖아요. 그럼 W10만 남겠죠. 결국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른 텀은 영향을 안 주고 만약에 내가 X1의 구간 0세부터 10세까지의 구간에서는 이 식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내가 10대 구간 X가 10대야. X가 10대면 이 식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만약에 90대야. 그러면 이 식의 영향을 받는 거죠.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식이 달라졌죠.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식의 특징이 뭐예요? W가 뭐예요? 상수. 상수라는 건 그냥 숫자란 얘기예요. 2 이렇게 됩니다. 뭐 3 이렇게 됩니다. 얘는 4, 뭐 2, 3, 4니까 좀 이상하다. 얘는 뭐 7 이렇게 볼게요.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래프면 이 구간 내에서는 y 이꼴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y 이꼴 2. x가 뭐든지 간에 y는 이 선이 되는 거죠. 얘는 x가 뭐든지 간에 이 구간 내에서는 x가 뭐든지 간에 y는 3으로 예측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 구간 내에서는 x가 뭐든지 간에 7로 예측하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나와요. 수식을 조작한 게 아니라 수식은 이거 하나예요. 1번, 전체 수식.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x 값이 나머지가 얘만 1이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지고 그 중에서도 얘가 1이기 때문에 특별히 1이기 때문에 x 값에 상관없이 상수가 옵니다. w라는 상수. 그 w라는 상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의 그래프가 됩니다. 단 구간마다 숫자는 다르다. 얘는 2, 얘는 3, 얘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원합 인코딩으로 뽑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간에 따라서 수식을 10개를 만들어 놓고 각각을 따로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때 이 수식에서 W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절편의 역할을 하는 거죠. 2를 중심으로 이게 결국 기울기가 없는 거고 절편만 있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 예전에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리그레션에서는 레이블 인코딩으로 뽑으면 안 되고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아야 되는데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는 이유가 마치 그 수식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 예측하는 거하고 같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왜 리그레션에서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아야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수식은 요 위에 거지만 요 위에 게 우리의 수식이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결국 수식이 각각 구간일 때 다른 수식에 영향을 받더라. 그 수식이 구간마다 평행한 수식. 여기는 요런 수식, 여기는 요런 수식, 여기는 요런 수식.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만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꿔주면 최종적으로 요런 그래프를 얻더라. 요런 그래프를 그려보니 마치 디시전 트리를 했을 때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빨간 선만 나오는 이유가 겹쳐서 그래요. 겹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지우고 보면 파란 선이 나와요. 저도 처음에 이거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랬는데 겹쳐서 똑같이 위에 겹쳐져 가지고 와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바꿨더니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이냐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똑같은 결과를 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처리한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얘보다는 성능이 좋아진 거죠. 얘보다는 까만 선과 이 파란 섬의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어는 걸 볼 수 있는. 직선을 이렇게 그은 것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죠. 차이가.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판서하면 지금은 아까 요거까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직선 빼고 구간 내에서도 사선으로 한번 해보겠다. 구간 내에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원래 이렇게 사선으로 돼야 정상인데 이렇게 한 거는 성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얘는 구간 내에서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 그래도 전체를 사선으로 그은 것보다 낫었죠. 이번에는 뭘 해보려면 구간 내에서도 사선으로 그어보자. 구간 내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꿔서 그거를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의 주제가 지금 전처리, 피처 엔지니어링, X값들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조작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죠.